276페이지 제일 밑에 유동성 위험. 요 유동성은 좀 이건 조금 그 개념을 잡아놔야 돼요. 요즘 용어상 많이 노는 용어입니다. 어떤 우리가 부동산 등을 시장을 통해서 왜요? 이걸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고 이걸 현금화 하겠죠. 그죠? 현금화 해요. 이때 현금화는 이걸 학자들은 좀 유식한 말로 유동화라 불러요. 뭐요? 유동화. 유동화라 불러요. 그래서 유동화는 어떤 자산을 시장을 통해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만다고요. 이걸 유동화라 불러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 있죠. 그걸 우리가 처분해가지고 현금하기도 해요. 그런 것은 채권의 유동화라 불러요.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유동화는 뭐다? 어떤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요 유동화나 현금화 되는 성질이 있죠. 되는 성질. 요걸 말한다고 이걸요. 유동성. 또는 이걸요. 환금성이라 불러요. 뭐요? 환금성이라 불러요. 여기서 볼 때는 유동성, 여기서 볼 때는 환금성. 현금으로 전환되는 성질, 환금성. 되나요? 또 환금성하기 또 중국집 같죠. 그죠? 이름이. 유동성. 이리 불러요. 근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첫째는 이 좀 고가품이에요. 뭐요? 금액이 비싸다. 고가품이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적 규제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다고요?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좀 살 때 상당히 신중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과연 내가 이런 비싼 물건을 살 때 요 금액을 내가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뭔다고요? 내가 요 땅을 사가지고 이러한 용도로 이용할 건데 이러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구입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다고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단 말이죠. 안 그래요? 낮아요.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저가품보다는 공적 규제가 없는 그런 물건보다는 뭔다고요? 좀 유동성이 낮아요. 그죠? 현금화 시킬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반 저가품과 달리 살 때 뭐가 보통 주어져요? 보통 돈을 일반도 시험 주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맞나요? 그럼 그만큼 거래해도 뭐요? 자금을 또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매 등으로 뭐 등으로요? 등으로 뭐요? 빠른 신속한 뭐요? 현금 회수가 요구돼요. 요구될 때 이 말이에요. 좀 금매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신속한 현금 회수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때 토지가 있을 때 토지의 요 시장 가치가 보통 시장 가치라잖아요. 요 시장 가치란 이 말이에요. 제값 받을 때 말이에요. 즉 정상적인 가격 되나요? 정상적인 가격을 말해요. 시장 가치가 우리가 이게 일명 정상 가격을 말해요. 제값 받는다면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감정이 장가치라지만 이건 예전에서 그냥 이걸 정상 가격을 했어요. 정상이 거래 가격이라면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10억이 얼마요? 인데요. 이거 시장에서 이제 이걸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는다면은 10억만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현금하다 보니까 15밖에 되놓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팔 목적으로 시장 가격을 8억을 받는 거예요. 얼마요? 8억을 받는 거예요. 8억을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2억만큼 손해보죠. 그럼 이게 시장 가치가 10억짜리인데 받은 금액은 가격은 8억이죠. 이때 요 시장 가치의 손실 이익 본 거. 손실 가능성 얼마요? 가능성이 얼마요? 2억이죠. 10억짜리를 8억에 받았으니까 시장 가치가 2억 손해봤잖아요. 요걸 유동성 위험이라 불러요. 뭐요? 성위험이라고 불러요. 부조선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빠르게 현금화 시키려면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팔아가지고 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런 경우는 뭔가요? 유동성 위험이라 불러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주의할 점은 유동성이나 유동하라 하는 말은 뭘 말한다? 현금화 시키는 거 말하고, 근데 현금화되는 성질을 유동성이라 한다 하잖아요.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게 놓든 간에 여하튼 유동화 놓으면 현금화를 말합니다. 그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맞나요? 그 뜻이에요. 관리 위험은 중요한 게 없고요. 참고를 한번 봐보세요. 그 27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확인학습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 27회 같으면은 작년도 문제예요. 올해가 28회. 여러분 시험은 내년이니까 29회. 되나요? 그 문제예요. 틀린 거죠? 나 놓으시고요. 우리 한금 봐봐요. 그 사망에 부동산 투자는 뭐요? 저당권과 전세 제도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가 뭐예요? 부채. 레버리지는 부채예요. 이거 레버리지가 부채. 되나요? 272페이지 그 위에 확인 학습 문제 그죠? 그 사망에 저당권이 뭐예요? 융자 대출. 융자. 전세도 뭐예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세입자 가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환해야 돼. 그건 다 부채입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이게 뭐예요? 인플레 해치 기능이네. 그죠? 인플레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맞나요? 요게 앞에 요 말했잖아요. 인플레 해치. 그죠? 인플레 발생할 때 인플레 얼마만큼 부터 올라간다는 말 자체는 인플레 해치 기능이 있는 거네. 그죠?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 말 뜻만 하면 돼요. 되나요? 번역쓰니까 전부 다. 그럼 세 번째,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 등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가능성이 낮죠? 부동산은 현금화가 낮다니까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이 말이 뭐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뭐요? 환금성이나 유동성이 낮다. 맞나요? 그렇지. 뭐 답은 오브이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뭐 현금화 가능성이 오면은 이거는 유동성 위험을 생각한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자꾸 에어놓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현금화 가능성이 높단 말이 유동성이 높은 말인데 현금화 가능성이 유동성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하면 쉬운 거죠. 그죠? 그것도 한번 봐봐요. 넘기고 가면. 그 277페이지. 또 보이네. 확인학습에. 틀린 것은. 뭐라 써놨어요? 일단. 장래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대출은 뭘 좋아한다 무조건? 변동금리. 그럼 다음 몇 번? 1번 틀렸네 뭘. 무조건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대출자는 인플레가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해야 되고 차입자가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이 나가야 돼요. 되나요? 그 해변 보면요. 시험 내면 매번 놓으면요. 이 말 아니면 이 말 맞나요? 그죠? 또 밑에 봐봤자 그 딱 밑에 이항 봐봤자 이 봐봤자 검상위험이네. 맞나요? 아, 지분 승률이나 자기자본 승률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지분, 자기자본. 맞나요? 아, 지분하고 자기자본 같은 말이고 부채하고 타인자본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은 정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면 자기자본 승률이 커지겠지. 맞나요? 근데 부의 지렛효과가 발생하면 검사 위험이 커지겠지. 안 그래요? 그 말이지 뭘. 이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뜻을 이해하면 아주 문제 풀면서 말 익혀야 돼요. 되나요? 익혀야 돼요. 3번 3번 놓으시고 그 밑에 5항 유동성 위험 놓으면은 뭐요? 부동산을 현금화가장 유동하라니까.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맞나요? 뭐 3, 4 해봤자 이거는 사업상위험에 쓰는 거고 뭐요? 위험의 수입과 측정 나왔어요. 그 수익의 측정은 그냥 나 뒤에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뭘 한다? 기대 수익률로 평균 뒤에 할 거고 위험을 제가 뭘 한다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한다. 뭘 한다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한다. 그 뒤에 거는 쭉 넘겨버려요. 그냥. 쭉 넘겨서 그 282 보이고 283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죠? 그거 놔두시고 287페이지에 그 부동산 투자와 수익률 보입니까? 그래 수익률 종류에 288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있습니까? 여기다 조금 체크해 두시는데 특히 그 요구 수익률에다가 좀 별표 2개 쳐놔요. 요구 수익률에 별표 2개. 알았나요? 요구 수익률에 별표 2개. 우리 앞전에 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기대 수익률 앞에 했잖아요. 예상 수익률이라고. 제가 주식, 부동산, 또 한 개 더 뭐? 정기예금 할 때도 했잖아요. 기대 수익률. 또 요구수요 제가 설명했죠. 또 앞에 우리 지렛효과들을 했죠. 기대 수익률 했고. 아, 차입이자율이 제가 말했어요. 요구 수익률 했잖아요. 했나 안 했나요?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요구 수익률의 개념은 정확히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되나요? 뭐 책의 순서는 별 관계 없는데 사실 요 288페이지 나와 있는 수익률의 종류가 이게 요 뒤로 가야 돼요. 되나요? 순서가. 그럼 이게 나와야 이가 뭡니까? 위험 전략이 나오겠지, 감출이 나오겠지. 안 그래요? 순서가 지금 잘못돼 빼놓은 거예요. 자, 그거 봐요. 288페이지 먼저 봐봐요.
지금 투자자 갑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투자자. 항상 기준은 투자자 기준이에요. 갑이 있어요. 투자자가 지금 현재 요 임대상가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상 승률이 있죠. 제가 예상 승률이 뭐다? 기대 승률. 맞나요? 기대 승률이 있어요. 승률이 있어요. 요 기대 승률은 요 투자 내부에서 예상되는 승률이에요. 뭐요? 자, 기대 승률이 예상 승률이에요. 예상 승률이에요. 근데 이때 예상 승률이 맞는데 이는 무엇을 구한다? 평균 개념으로. 뭐요? 나 계산은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평균 개념으로 할 거예요. 평균 개념으로 할 거예요. 그죠?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평균 개념으로 구한다고. 맞나요? 했어요. 그럼 이때 기대 수익률은 결국 투자 볼 때는요, 이거는 수입의 개념이에요. 뭐요? 볼 수 있는 거, 그죠? 즉,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투자 요 내부에서 구한 거예요? 외부에서 구하는 거예요? 투자 안에 요 내부에서 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을 대가면요, 내부 수익률이다 쓰기도 해요. 뭐요? 그래서 일단 기대 수익률은 뭐다? 투자 내부에서 벌 수 있다고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 안에서 내부에서 벌 수 있다고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뭐요? 하니까요. 현재 뭐요? 10억을 달래요. 얼마요? 달래요. 그럼 요 10억은 투자에 가입할 때, 요 10억 볼 때 10억은요, 이는요, 요 내부에서 벌어서 줘야 돼요? 밖에서 가져와서 줘야 돼요? 그럼 좋다, 그래. 여기 지금 이제 원소유자가 어리다. 얼보고, 야, 요 110억 벌어서 줄게. 하면 그래. 요 어리 그래. 이 사람도 소유권 넘겨주겠다. 말 좀 되는 소리 해라. 맞나요? 아, 요 10억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혜택으로 줘야 요 소유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갑한테? 근데 무슨 벌어서 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죠? 그거 때문에 지금 상가를 갖고 있어. 가진 사람이 요 상가 산대. 그래서 이 상가 가격으로 10억 달라고 했어. 뭐라고요? 달라고 했어. 근데 뭐라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요, 내가 요거 운영해가지고요, 벌어가지고 10억 준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야, 이 새끼 가라카지. 그죠? 이거는요,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 줘야 돼. 맞나요? 자금, 이거는요, 조달해야 돼요. 어디서요? 외부에 조달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조달해가지고, 저 10억을 일단 잔금까지 다 치러야, 월 앞에 종주 소유자가 어른한테 소유권 넘겨줄까, 가발 소유권 넘겨줄 거 아니에요. 맞나요? 무슨 버릇 중에 버릇 줘. 그죠? 오늘 실수 많이 하는구나.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은행에 가봐. 어디 간다고요? 은행에 간다고요. 은행에 탁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요, 내가 요 10억을, 뭐요? 10억을 다 자금을 빌려 하는데, 이자를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요, 이거는 자기 돈으로 사업 투자하고 은행에 뭐요, 유급을 하든 그런 관계 없어요. 여하튼 뭐요, 이자율이 얼마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은행에서 이자를 6% 달라고 하면요, 자기 돈 4억에 대해서도요 6% 10% 받아가야 돼요. 안 그래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뭐의 비용은요, 기회비용을 잡는 거예요. 뭐래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총 10억을 은행에 빌려왔을 때 내가 연이자율이 10%라는 그 의미는
100원당 10원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10분 이제는 100원당 10원 맞죠? 그 의미는 내 돈 살 가져오더라도 나는요, 여기서 10% 받아가야 돼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돈 돈이 아닌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기 묻는단 말이에요. 탁 하니까 은행에서요, 이제 그래서요, 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해요. 뭐요? 그러면은, 은행에 볼 때는 이게 대출 이자율이고, 가에 볼 때는 이거는요, 차입 이자율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항상 투자 기준이니까 있어요, 은행에서요. 자, 차입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요? 그죠? 은행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제 가입을 때 이거는요, 이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뭐요? 요거는, 저 가입을 때 비용이잖아요. 요 돈을 조달한 대가로 어디 줘야 되잖아요. 항상 기준은 투자자 기준이에요. 뭐요? 기준은 말이에요. 그죠? 줘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이걸요, 제일 먼저, 첫째, 그러면요, 제일 먼저, 무위험률을 따져요. 뭐요? 잘 보세요. 를 따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 3%에 몇 프로요?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어려운 시기에 볼 때 이게 자금 조달 금리예요. 저게 이게 뭐예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했잖아요. 아, 정기예금자는 여기에 딱 뭡니까? 예금을 하면 1년이라는 시간만 흐르면 딱 3% 준다며요. 100원당 3% 맞나요? 3원 준다며요. 그럼 결국 은행은요, 정기예금자에게 돈을 빌려와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적어도 3% 받아가야 되겠죠? 맞나요? 아, 이게 정기예금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바로 이게 시간 대가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 대가라는 거예요. 여기다 또 두 번째. 또 은행은요, 위험 할증률을 따져요. 뭐요? 위험 할증 따져요. 할증률을 따져요. 요즘 우리 있잖아요. 이건 은행 쪽에서 이거는요, 받지 못할 대가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옛날에 연체 실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연체 실직이 많은 사람들 또는 직장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제1금융 가면 돈 안 빌려줍니다. 신용불량이라 해갖고. 안 그래요? 안 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제1금융권 이자가 제일 싸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가야 그 사람은요, 제2금융권에 가야 돼요. 맞나요? 또 제2금융권도요, 신용이 너무 불량하면 또 안 빌려줍니다. 맞나요? 그럼 그 사람 사채업자한테 가야 돼요. 누구한테?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은행도요, 돈 때리 우리가 뭐요? 극히 심하면 안 빌려줍니다. 제2금융권도 안 빌려줍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요, 요 사람의 신용 상태라든지 직장들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고른다고요? 요 사람이 뭘 고른다고요? 신용 상태 또는 뭐요? 직업 상태 또는요, 우리가 대부 비율 이런 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뭐요?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잖아요? 이 말은 결국은요, 은행에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 더 올리거나, 이걸 더 올리거나 아니면 뭐요? 이게 힘이 급박하면 안 빌려줍니다. 잖아요? 안 빌려줍니다. 이해가죠? 그럼 따지잖아. 신용 등급이 얼마나 가봤나요?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이 사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뭐요? 5% 나왔어요. 몇 프로요? 나왔어요. 5%. 이해가죠? 어느새 뭘 따진다? 신용 상태, 이 사람의 직장 상태, 근데 연체 실적, 대부분 따져가지고 따진단 말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 자체가 한도가 넘었으면요. 어떤 은행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럼 다시 더 은행 밑에 가봐야 돼요. 그죠? 밑에 급으로. 제2금융권 사채업자 맞나요? 가야 돼요. 그럼 가면 갈수록 이제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또 보는 게요. 저요. 예상 인플레를 봐야 돼요. 뭐요? 예상 인플레는 위험 할증보다는 뭐 일반 경기 상황이잖아요. 경기 흘러가는 거. 그죠? 은행도 인플레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받아야 자신의 실질 소득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은행은 바로 뭐요? 이자율 자체가 바로 자신의 수입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걸 해보니까 이게 연 한 2%가 예상이 돼요. 몇 프로요? 이게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10%죠. 그럼 은행에서는 이게 자유비자율이 이 사람한테는요, 연 10%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낸다고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그래, 돈 빌려줄게. 뭔다고요? 돈 빌려줄게. 빌려가려면은 10% 달라고 은행이 요구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요구 승률이라고요. 뭐예요? 요구 승률이에요. 그럼 요 요구 승률은 결국 뭐 한다고 이거는요. 위험을 반영하는 거예요. 뭐요? 요 두 개가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위험 대가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 대가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다? 시간 대가고, 요 은행 쪽에서 뭡니까?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받아가는 위험 대가라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는 은행이 잘못되면 떼이니까 밑에 높게 받아보려는 거죠.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커져가면은 요 요구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구 승리는 뭐다? 말 그대로 이거는요. 비용과 위험을 뭐요? 반영한 수익률이에요. 뭐요? 그럼 결국 누가 볼 때는 은행이 볼 때는 요 무위험률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은행 볼 때 비용이잖아요. 이게 은행 쪽에 이게 자금 조달 금리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앞에 했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요. 그럼 은행은 예금자한테 돈을 빌려와서 예금에 주고 대출에 빌려주는 거야. 안 그래요? 요거는 뭐다? 은행에서 볼 때 비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은행에서 줘야 될 정기예금 이자율이니까. 요거는 뭘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험을 반영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용과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위험이 있건 없건 맞나요? 이거는 위험을 반영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요. 위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다 반영해서 이거는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쓰게 돼요. 뭐요? 한다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렇게 쓰게 돼요. 시험 칠 때 그냥 위험자만 보이면 다 뭐다? 요구 승률이에요. 뭐요? 위험자 보이면 뭐다? 요구 승률이에요. 다 그냥. 위험자나 비용자 보이면 저는 요구 승률이라고 보면 돼요. 저거는 수익이, 기대서는 수익이니까 평균 개념이니까 안 그래요? 위험자, 비용자 보이면 요구 승률. 위험자 들어가면 다 요구 승률. 콜? 또 요거는 내부 승률이에요? 외부 승률이에요? 요거는 은행에 가져갈 승률이니까 이건 외부 승률이지. 은행이 투자하고 은행에 가져갈 승률이에요. 또 이거는요. 투자는 내부에서 구해진 게 아니고 투자를 외부에서 은행이 구한 거예요. 맞나요? 외부에서 구한 승률이고 또 외부에 받아갈 승률이에요. 그죠? 이거 요 10%는 투자 내부에서 구해진 거예요? 은행이 구한 거예요?
은행이 구한 거니까 이는요 은행의 뭐요? 이자율 결정을 위해서 구해진 거예요. 뭐요? 어디서요? 은행 측의 이자율 결정 원리에 의해서 구해진 거지 투자 수익에서 구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외부에서 구해진 거지. 맞나 안 맞나요? 우리는 외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해졌고 또 외부에서 가져갈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은행이 가져갈 거니까 외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은행에서요 10%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몇 프로요? 그러면 적어도 요 기대 수익률이요 아무리 적어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10%이거나 10%보다 커야 되겠죠? 맞나 안 맞나요? 그러면은 요 투자가 유지되려면은 최소한 10%는 되어야 빌려오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뭐다 이게 여기 요소입니다요. 투자 유지를 위해 또 투자 채택을 위해 최소한 벌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그죠? 은행에서 10%로 요구 수익률을 원하면 적어도 요 투자가 채택이 되려면 기대 수익률이 뭡니까? 아무리 작아도 10%는 돼야 돼요. 아니면 10%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투자 채택 또는 투자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벌될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최소한의 수익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시험 칠 때 뭘 봐두셔야 된다? 혹시 비용과 위험을 반영했다. 그 다음에 뭐요? 외부 수익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최소한의 수익을 하면 이건 뭐다? 요구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볼 때는 저거는요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에요. 비용. 맞나요? 그럼 적어도 은행에 돈을 차입한다면 최소한 차입이자율만큼은 여기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중립적 지렛대는 되어야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이 투자 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가 투자 증가를 위한 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가 있어요. 그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가 뭔가 하면요 감가상각 투자라 불러요. 뭐요? 그럼 적어도 내가 사업장 운영하고 있으면은 요 사업장 자체에 뭡니까? 뭐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고장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거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 뭡니까? 더 크게는 수익을 안 벌더라도 유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투자를 우리가 뭐요? 재투자라 불러요. 그 재투자가 감가상각 투자예요. 뭐요? 현상 유지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니까 지금보다 큰 수익이 없더라도 이자만큼만 커버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확장을 위한 투자는 이자율보다 이게 커야지. 맞나요? 이자율만큼 벌면 누가 투자해요? 안 그래요? 커야 되는데 재투자라는 게 있어요. 재투자는요 현상 유지를 위한 그게 감가상각 투자라는 거예요.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공장 같은 경우에 기계가 파손되면은 기계를 하나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를 간다 해가지고 현재보다 뭡니까? 현재보다 만다고 앞에 상태보다요 물건이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뭡니까? 그걸 바꿀 때 이자만큼은 커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뭔다고요? 재투자를 불러요. 콜?
그건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투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두 개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와 뭐요? 확장을 위한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이때 같다 이거는 뭘 만다고요?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최소한 이자만큼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자보다 작으면 그 기계 한 개 버리버리지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볼 때 여기서는요,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뭐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이쪽. 요구순위 개념. 그냥 기대순위는 그냥 뭐요? 그냥 평균 예상 순위다 보면 되는데요. 요구순위는 같은 순위라도 요구순위는 다른 겁니다. 요구순위는 주로요, 은행 등에서 내가 자금을 조달한다면 뭐요?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위험과 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되나요? 이런 다 뭐다? 요구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투자 결정은 최소한 뭔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를 갖거나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 이상이 되어야 투자한다는 거 맞나요? 그걸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 실현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사망에 있나요? 사망에 그 실현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뭐라 써놨어요? 실현 수익률은 앞에 제가 설명했죠. 투자를 하고 난 후에 실제로 벌이되는 수익률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미 그죠? 우리 지뢰톡 할 때 했잖아요. 근데 이 실현 수익률은요, 투자 판단에는 쓸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실현 수익률이 요것을 제가 말했어요. 비용을 했죠. 줄이 제가 욕을 했죠. 차입이자율. 투자 볼 때는 비용이 비용. 요보다 뭐예요? 커요. 큰 경우는 투자로 채택한다. 이거 맞아 틀려요? 이것도 크다잖아요. 맞아 틀려요? 이러면 이거는 틀린단 말이에요. 요건 투자 채택은요,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에요. 상가등을 사기 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했잖아. 투자는 구입 의사 결정이라고. 뭐요? 투자는 뭐 한다고요? 구입 의사 결정이에요. 그죠? 그럼 아직 상가를 사기 전이란 말이에요. 상가를 사기 전에 실현 순위를 알고 있던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아직 상가를 사도 안 했는데, 5년도 안 했는데, 실현 순위를 안다는 자체가 시간적 모순이죠. 맞나요? 상가를 사고 5년도 안 했는데, 실현 순위를 안다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쓰고, 지금 이제 실현 순위 대신에 뭘 써맞다는 거죠? 실현 순위의 예상치가 기대 순위란 말이에요. 뭐요? 여기 기대 순위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뭐 들어가야 맞는다고요?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작아져가 손해볼 게 위험이고요. 안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 승률은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승률이에요.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실현 승률이 요구수율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틀립니다. 저는 투자 판단에 뭐예요? 투자 판단에 뭐가 될 수 없다?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실현 승률은 기대수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이게 한번 나왔더니 사람들 많이 당겼어요. 시험에 실현 승률이 요구수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왔거든요.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왜요? 실현 승률은 투자를 하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승률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에는 기대수를 알고 있던 자체가 모순이에요. 아직 실현수를 안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시간적 모순. 되나요? 그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한번 봐주시고 그 밑에 그 2항 한번 봐요. 2항. 2항 뭐라 써놨어요? 투자에는 위험이 따를 게 말이 있는데 그 요구수익률 보이죠? 288페이지에 요구수익률. 이에 위험에 대한 비용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수익률 또는 외부 수익률을 한다. 있나요? 이건 그냥 막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되나요? 일단 뭐라고요? 위험과 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이다. 이거 뭐라 쓰기도 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쓰기도 한다. 이거는 뭐다? 말대로요. 시간 대가와 위험 대가를 모두 반영한 거다. 맞나요? 그럼 시간 대가가 뭐다? 언니 볼 때는 비용. 위험 할증이 뭐다? 위험 대가. 맞나요? 이걸 반영한 거다. 그러면은 투자자가 볼 때는 은행에서 최소한 이만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투자자도 뭡니까? 최소한 벌어야 될 기대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다.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는 외부에서 결정된 거니까 외부 수익률이다. 맞나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대충 알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어디에요? 282페이지. 있나요? 있나 없나요? 요거 딱 보니까는 위험과 수익의 상세해놨죠? 그거 보니까 뭐요? 무염률, 위험할증률, 뒤에 뭐요? 피시효과 보입니까? 피시효과가 요거. 인플레를 이자율에 포함시키자 한 사람이 피시라는 사람이에요. 그 피시효과는 딸 필요 없고 그냥 예상 인플레도 요구수익에 포함된다 이거 말하면 돼요. 잖아요? 피시효과는 필요 없고 그냥 이것도 포함된다 보면 돼요. 그래 그 밑에 요구수익률 써놨습니까? 박스에 있나 없나요? 그럼 요 세 개 단 거 맞네요. 맞나요? 박스에 무염률, 위험할증률, 인플레 따른 할증률이장 인플레율 되나요? 그 밑에 뭐 써놨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합치는 게 뭔다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 쓰는 거예요. 박스에 있습니까? 줄여서 그냥 위험 조정률 쓰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포함된 일 갖다 또 점이 또 써고 몇 번 써놓은 거예요. 지금 되나요? 여기 지금 뭐 써놓은 거다고요? 지금 요구수익 써놓은 거예요. 콜 어디가? 282부터 그 283 그 위에 있죠? 위에 있나요? 그까지가 지금 이제 요걸 또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되나요? 같이 모아서 보면 된다 이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요구수익을 헷갈리지 말한 겁니다.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뒤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왜 그런가면요. 공부하다 보면은 또 앞에 또 내용 있고 또 막 뒤에 있으니까 또 다른 것이 혼돈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이부터 설명해 놓고 나 뒤에 이렇게 한번 봐주는 거예요. 되나요? 이중 삼중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다 이어서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야. 자, 보시고. 요거는 자, 뒤에 쭉 넘겨버리고. 쭉 넘겨서 그 한번 참고로 그 2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뭐라 써놨습니까? 투자 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돼 있습니까? 뭐라 해놨습니까? 부동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 나왔죠? 뭐가 보입니까? 기대 예상이 보이네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겠지.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자가 나왔고 최소한의 수익률이네. 그죠? 위험자가 보이거나 최소한자가 보이면 다 뭐다? 요구 수익률이지. 맞나요? 그 다음 밑에 투자가 이루어져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거네. 그죠? 그럼 실현 수익률이겠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앞에 또 뒤에 넘어갔지만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예요? 용어에서 다 걸려요. 답이. 되나요? 이제 뒤에 내가 넘어간 부분들은요. 요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뭐요? 뭐라고요? 이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파생된다 보면 돼요. 되나요? 된다 보여요. 별거 아니고요. 뒤에 그 291에 보면 포트폴리오 보이죠? 포트폴리오 이것도 이제 뭐요? 위험을 그냥 좀 줄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자산을 나눠 투자하면은 어느 한쪽에서 이익 본 걸로 다른 손해 본 것을 뭡니까? 상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분산 투자를 그냥 말해요. 하나의 그냥 전략이 전략. 이거요. 이런 것들은 시험 넣으면 그냥 한 개짜리로 끝나는 거예요. 몇 개짜리요? 이런 것들은 뭐요? 전체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연결돼 가는 것들이고. 되나요? 계속 연결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든 위험의 감소 전략이든 계속 다 노는 용어예요. 되나요? 앞으로 우리가 뭐에도 나왔어요? 지대효과도 나왔잖아. 그 지대효과 작용된 내용들이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단타 문제들이니까 그냥 봐두면 돼. 다 뒤에 보면 돼요. 쭉 넘어가면 그 302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분석이 있어요.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305페이지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305부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또 뭐 한다고요? 또 앞으로 또 뭐요? 한 5개짜리도 연결해 가는 내용이에요. 몇 개짜리? 5개짜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조금 뭐요? 좀 이해할 때 혼동이 많이 돼요. 요거는 이제 기대수준하고 요것은 혼동이 안 되죠? 안 되죠? 주에 볼 때 이거는요, 저는 벌돈, 이거는 줄돈. 맞나요? 줄이자율.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쓸만한 게 뭐였습니까? 이게 앞에 지렛대 효과였어요. 뭐요? 여기 차입이자율이 요구순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커요. 크면 정의지렛대. 같으면 만다고요? 중주지렛대. 여기도 크면 부의지렛대. 맞나요? 아, 저것도 부의지렛대 봤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재산 똔똔이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가니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305페이지부터 연결해 갈 건데, 투자는 아마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제가 아마 좀 뒤에 감정평 같은 거 이어갈 거예요. 되나요? 갈 건데, 오늘 좀 어렵다는 파트는 기분 다 잡아놔야 돼요, 지금. 기분을. 어렵다는 파트는 기분을 다 잡아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집에 가시면 요 개념, 개념 이런 거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되나요? 그 오늘 수업 들을 때는 좀 자세히 했기 때문에 쉬워 보여도 이게 우리 이게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놔두면 싹 다 잊어버려요. 되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